일상의 표면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은 급변하지 않고 은행 창구는 정상 운영되며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된다. 그러나 체감은 다르다. 같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고 생활비의 변동성은 커진다. 지출은 늘지 않았는데 여유가 사라진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흐름에 있다. 현금은 존재하지만 손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고정비는 먼저 빠져나가고 남은 돈은 다음 달을 대비해 묶인다. 대출은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완충제가 되었고 은행은 위험의 상징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통로로 인식된다. 주거 역시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문제로 체감된다. 집값의 방향보다 계약 갱신과 월부담의 지속성이 더 중요해진다. 이 모든 장면은 소란스럽지 않다. 과거의 집단적 기억 속 위기 또한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사건이 아니라 감각의 변화가 먼저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가격의 문제인가? 아니면 현금이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신호인가? 경제 위기는 흔히 급격한 붕괴로 상상되지만 실제로는 유지의 형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급여는 끊기지 않고 은행은 대출을 제공하며 시스템은 작동한다. 다만 그 작동 방식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부담의 밀도는 달라진다. 소득은 정체된 채 고정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가계는 유연성을 잃는다. 부채는 위기를 알리는 경보가 아니라 정상 유지를 위한 장치로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개인의 관리 문제로 분산되고 구조적 원인은 가려진다. 1997년의 집단적 기억 역시 사건의 순간만 남아있을 뿐 그 이전의 평온한 일상은 잘 떠올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때도 표면은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다. 지금의 안정은 비용 없는 안정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부담을 미래로 이월하는 방식의 안정인가? 소비가 유지되는 한 경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매출은 이어지고 통계는 급격한 하락을 피한다. 그러나 그 소비의 원천이 소득이 아니라 신용일 때 구조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가계부채는 본래 시간차를 조정하는 수단이었지만 점차 생활을 지탱하는 기본 장치로 변했다. 급여의 증가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지출이 유지되는 이유는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쓰는 선택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금융 시스템은 이를 위험으로 표면화하기보다 분산과 관리의 언어로 설명한다. 망인은 늘어나고 상환은 재조정되며 부담은 숫자 속에 흡수된다. 그 결과 성장은 생산성의 확장보다 신용의 확대에 의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은 위기 이전에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가계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구조에 대한 의존은 깊어진다. 지금의 안정은 실질적 성과의 반영인가? 아니면 신용이 대신 떠받치고 있는 균형에 불과한가? 부동산이 선택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탱하는 조건이 될 때 경제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려진다. 주거는 생활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금융의 담보이자 정책 효과의 전달 경로로 기능한다. 가계의 자산 구조는 주택에 집중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역시 부동산 가치에 연동된다. 가격의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의존의 깊이다.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정으로 해석되고 변동이 생기면 관리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 선택지는 점점 좁아진다. 급격한 조정은 피해야 할 위험이 되고 완만한 유지는 최선의 시나리오처럼 받아들여진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경직성이 반복되었다. 자산이 안전판처럼 작동하는 동안 시스템은 스스로를 묶어두는 방향으로 굳어진다. 움직임은 줄고 대응은 미세해지며 작은 충격도 흡수해야 할 부담으로 남는다.
부동산이 안정의 상징이 되는 순간 그것은 동시에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통계상 자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금 잔액은 유지되고 기업과 가게 모두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한다. 그러나 그 돈은 순환하지 않는다. 소비는 최소화되고 투자는 보류되며 자금은 계좌 안에서 머문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나 심리 위축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경제 주체들은 유동성을 기회의 수단이 아니라 방어 수단으로 인식한다. 현금은 쓰기 위한 자원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견디기 위한 완충제가 된다.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자금은 존재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찾지 못해 연결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정체가 자주 관찰되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과 속도였다. 유동성이 고갈되는 순간은 금고가 비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찾아왔다. 지금의 관망은 일시적인 조정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스스로 속도를 낮추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한가? 경제 사이클에서 개인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소득의 소멸이 아니다. 급여가 유지되고 직장이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 이직은 불확실해지고 주거 이동은 부담이 되며 소비는 욕망이 아니라 유지의 문제가 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반응은 위기를 선언하기보다 유동성을 관리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한다. 시장 역시 명확한 신호보다는 관망과 미세한 조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확신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질수록 개인은 장기 계획을 접고 당장의 안정에 집중한다. 이는 투기적 판단이 아니라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합리적 대응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사회는 급격히 무너지기보다 선택의 폭이 줄어든 상태로 고착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은 붕괴의 전조인가? 아니면 이미 유동성이 줄어든 구조 안에서 선택권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한가?